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유의 훈난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 양쪽에 또 양양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작가님이 아니라 슬램덩크 전문가로 거듭나신 이 두 분. 저는 아니고요. 저분은 맞습니다. 네, 찐 전문가. 네, 한 분과 준 전문가 아닙니다. 한 분을 전혀, 모시고 전혀.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슬램덩크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앞으로 네. 10분 남았습니다. 진짜 이분은 10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는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주 예전보다는 좀 짧은 텀으로 만나긴 했으나 그래도 근황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네네. 네, 양혜석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요. 이제 방학이 슬슬 끝나가고 있고 그렇죠. 두 분의 얼굴이 갑자기 살짝 어두워지는데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분들도 싫겠지만 저희도 싫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저희는 학생분들을 만나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져서 너무 기쁘죠. 네, 뭐 어쨌든 텐션이 안 돼. 이제 늙었어. 네, 어쨌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군사를 좀 빼보자 싶어서 식사도 신경을 쓰고 조금 운동도 해보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돌배 작가님이 한 달에 50km 뛰기 해볼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행히 3월부터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3월에 제가 하겠죠. 와, 진짜 대단해. 저는 그 톡을 보는 순간 네.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참여하지 않았어. 돌배 작가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네네. 지금 말을 하고 3월부터다라고 말을 해서 네. 부담을 살짝 줄여주는 스킬이 너무 너무 당한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MBTI에서 약간 그 J와 J 말고 뭐죠? 저 뭐죠? P. 네, P의 차이가 저 아닐까. 뭐죠? 네. 이것조차 몰라. 머리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 J는 약간 3월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고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와 3월이래 나중이다. 막 이러면서 일단 질러놓고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신경을 쓰려고 하다가 인스타를 보니까 양배추 참치 덮밥이라는 레시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근데 들려줘요. 그거를 먹다가 질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질려서 또 찾아보니까 양배추 전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리즈 근황이군요 이거. 네, 그래서 그래 전골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 어디 부위살이더라. 어쨌든 얇게 샤브샤브용으로 썰어져 있는 냉동 쇠고기는 또 저렴합니다. 쇠고기지만 네네네. 그래 그거를 잔뜩 정말 많더라고요. 막 이만큼 사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걸로 샤브샤브를 해서 양배추랑 배추랑 같이 먹고 있는데. 뭔가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되게 많이 먹게 됐어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납득이 안 갔는데 다들 효과를 봤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양배추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정말 많이 먹는 거죠. 제가 한 번에 먹을 때. 그래서 위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는 예를 들자면 신라면 하나를 끓이면 배가 불렀는데 이제 배가 부르지 않은 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위만 늘어나고 딱히 별 다른 건 없었다 같은 슬픈.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먹어도 돼라는 게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먹더라도 평소에 먹던 부피만큼 먹었어야 됐는데 정말 소처럼 먹은 거죠. 저칼로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양배추 한 통을 이틀에 다 먹을 속도로 먹었더니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는 확실히 커져서 그 위를 가지고 뭐 케이크를 먹어도 케이크 반판 뭐 이렇게 다 뭐 치킨을 먹어도 치킨 반마리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위가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치킨은 원래 1인 1마리라고들 얘기하시겠지만요. 위가 커졌다는 근황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왜 얘기했나 싶네요. 아니 근데 위 건강에 네. 양배추가 진짜 좋대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좋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네. 소화력이 좋아져서 더 많이 그럼? 드실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캐파가 늘어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저는 되게 잘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몸에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네,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만약에 양배추 제 양배추 참치 덮밥 레시피를 기억하고 해드신 분이 있다면 작작 드세요. 저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양을 정해두고 먹어야 다이어트가 된다. 그렇다. 한 줌을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한 줌 막 이러면서 막 반 통씩 먹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훈. 네. 네, 그러면 양세준 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그
갑자기 전문가라고 말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네. 송구스럽습니다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지금 슬램덩크 전문가 아니세요? 슬램덩크는 뭐 오래 좋아하긴 했죠. 근데 뭐 슬램덩크 전문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분야에는 명함을 내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겸손을 해야 되는 분야고 아무튼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슬램덩크랑 관여되지 않은 근황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봤더니 네. 저는 지금 신작 준비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맞아요. 방학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신작 준비에 관련해서 뭐 사실 만화가가 신작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을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알아내서 했다기보다는 그 저희 스쿨에서 최근까지도 스케치업 강의를 해주셨던 말바광의 이용수 작가님이 네. 계시잖아요. 제 배경어 씨도 해주셨던 분이신데 그쵸. 이분이 굉장히 신기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대단히 잘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뭐 스케치업뿐만이 아니라 뭐 블렌더도 하시고 또 막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에 응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AI들을 여러 가지 AI가 나왔잖아요. 뭐 이미지 만드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최근에 이슈가 된 챗 GPT라는 이제 텍스트형 AI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하시면서 전부 다 제작에다 응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봤더니 네. 이미지 제작 AI는 아무래도 캐릭터 디자인 같은 면에서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미지를 뽑아주니까 네. 그걸 보고 캐릭터들 만들 때 참고하는 용으로 많이 그쵸. 사용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도 잡는 거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 AI들이 구도를 다양하게 잡는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앵글도 다양하게 잡을 수 있고 굉장히 빨리 발전하니까 그쵸. 한동안 이제 손 못 그린다는 게 이제 약간 밈화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잘 정말요? 그려요? 그 네네. 사이에 5개 네. 잘 달려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AI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히 이미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거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리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스토리 쪽으로는 항상 뭔가 자문을 구한다거나 혹은 작법서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용수 작가님이 그 챗 GPT를 스토리 자문용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 네네. 한번 제가 일단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어떤 식으로 써봤냐면 서부계 저승사자의 로그라인을 적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까라고 네네네. 물어봤더니 대답을 그거는 한국의 웹툰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와. 이야기 전개 방향을 크게 이렇게 잡아서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이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 같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잡아줬는데 네네. 대충 서부계 저승사자의 내용과 비슷해요. 네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짜고 있는 이야기도 로그라인을 적고 써봤더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골격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진 않고요. 그쵸. 아무래도 네네. 빅데이터 기반이니까 네네. 그렇죠.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이런 플롯으로 나와 아, 정도의 네.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아마 양혜석 작가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양혜석 작가님 이미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있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머리 안에 네. 있으시잖아요. 챗 GPT에 비하면 쌀날 한 톨. 어쨌든 뭐 이런. 작법서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정석적인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야기의 네.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지 정도로. 네네네네. 사실 저희도 학생들 피드백할 때 많이 해주는 방식이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지금 네가 짠 이야기는 정석적으로 가자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음. 라고 일단 틀을 한번 던져주고 맞아요. 참고해서 그대로 가든 아니면 거기서 네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꺾든 그거는 작가로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예전에 이제 그 만화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하던 역할도 비슷했죠. 네. 그쵸. 우리 회사의 데이터로는 보통 이런 타겟층의 작품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해주는 네네네. 그 역할을 이제 AI가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에서 좀 걸렸던 부분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네. 걸리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동료 작가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왜 어떻게 얘랑 맺어지게 된 거예요? 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게 중요해? 라고 아 진짜 연애 정말 못하셔. 하는 바람에 또 욕을 먹었거든요. 아 저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설정의 캐릭터인데 얘를 왜 좋아하게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네. 한 1, 2, 3, 4번으로 대충 유형을 오. 적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오. 뭐 정서적 교감의 네네. 형태는 뭐 결핍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구체적이진 않아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저도 이제 뭉뚱그려서 물어봤으니까 뭉뚱그려진 대답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결핍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캐릭터들의 결핍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 결핍이랑 저 결핍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이 좀 뻗어나갈 수 있어서 그쵸. 단서를 제공해 주는 데에 도움이 좀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 짤 때 작가들끼리 많이 대화하면서 짜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났다 정도의 너무 좋죠. 생각이 네. 들어서 굉장히 작품을 많이 본 조언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그 초기 단계니까 네네. 좀 너무 뭉뚱그려지는 경향도 있고 잘 모르는 분야를 아는 척하고 있군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귀엽네요. 네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그 한국 그 KBS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시도했었던 거였는데 네네. 모 정치인은 어느 계열인지를 물어보는 걸 네네네네.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네네. 씨는 비윤이냐 친윤이냐를 물어봤어요. 네네네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네네.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굉장히 네. 뭉뚱그려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네. 대단히 뭔가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네네. 뭐 양쪽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네. 잡는 타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네네. 얘기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 되게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 그런 느낌도 네. 들지만 설득력이 꽤 있는 것 같은 네네네.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단서를 다는데 나는 네. 사실 2021년까지의 데이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럼 비윤과 친윤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윤을 누구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나온 단어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냥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중립일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난 게 되게 많은데 그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네네. 얘가 대충 뉘앙스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인공지능인 거죠. 네. 그동안은 저는 비윤, 친윤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을 텐데 맞아. 얘는 이제 잘 모르지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맥락에 어느 정도 훌륭하네. 맞게 음.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도 뭔가 질문을 할 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잘 모르는 대답하는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되게 확신해가지고 얘기해요. 슈어 이러면서 대답하거든요. 그쵸. 얘가 뭔가를 더듬거리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팩트에 기반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창작으로서 뭔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의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는 얘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도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 정도라서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로 갖고 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많이 발전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스토리 창작의 보조 작가 역할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써보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제 지인이 이제 어떤 장면을 묘사하게 시켜봤나 봐요. 그러니까 뭐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다가 논쟁이 되게 격화돼서 막 누군가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움이 되는 장면을 묘사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하다가 자꾸 싸움을 막는 거예요, 얘가. 뭐 건설적인 논쟁이 오갔으며 두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그거 말고 싸우게 해봐. 싸우는 것은 윤리에 위반됨으로 저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려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다 훈훈한 이야기로 그쵸, 끌고 가려고 하고 원만하게 그러니까 되게 끝내려고 원만하게 해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맞아요, 만들어 주려고 맞아요.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좀 피폐물이라든지 네네. 뭔가 그런 식의 장르들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나오기 힘들 거예요. 이게 아마. 윤리적으로 막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그 로그를 봤는데 되게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과 분쟁과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식으로 살인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써봤죠, 그래서 이미. 막 격하게 주먹 다짐이 오가는 이런 장면을 묘사를 그러니까 시골 술집에서 먹다가 막 멱살 잡고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다 그냥 시골 술집에서 막 논쟁을 벌이다가 그렇구나 그래 우리 모두 좋은 길로 가자 약간 이렇게 다 얼버무려 버려서 네,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천기영 작가님이 그 서태웅과 강백호가 어떤 상황일 때 대화하는 걸 만들어줘 그랬는데 네네. 뭐 그러니까 강백호가 슛을 성공시키고 나서 서태웅에게 칭찬을 받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서태웅이 너무 안 선생님처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서태웅이요? 네네. 그렇게 써준 거예요. 너무 훈훈하게 정말 잘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준 거여서 캐릭터가 붕괴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태웅과 강백호는 사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사이야라는 걸 써주면서 같은 네. 내용을 써보라고 했더니 네. 비교적 캐릭터에 가깝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쵸.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는 빅데이터 기반이니까 유명한 캐릭터는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그럴 수 무적 없죠. 핑크 작가님이 그 삼국지 캐릭터들을 가지고 뭐 그런 걸 저도 썼었는데 봤어요. 네네. 재밌었어요. 주유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걸 때 정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아 노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밖에서 자는 거 이야기구나. 진짜 그렇겠다. 노숙은 지금 날씨에는 위험한 일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눈치가 없다. 그런 맹점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상당히 도움이 되게 참고용으로 쓰기는 아직은 벌써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거는 아마 관심이 있으실 분야인데 얘한테 모차르트가 총 몇 개의 첼로 뭐 저거 봤어요. 들으셨죠? 네네. 작곡했지라고 물어보면 되게 당당하게 대답한다면서요. 네. 9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대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뭐지 놈은 뭐 제가 한국어로 슬램덩크에 네. 대해서 물어봤는데 축구만 하라고 한 적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해. 모른다고 말 절대 한국 웹툰이라고도 말하고요. 막 아 이 녀석. 한국어로 물어보면 진짜 엉망으로 나와요. 아 네 맞아요. 그건 그런 거. 그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채팅창에다가 파파고랑 좀 친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게 네네. 한국어로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좀 번역 어플 한번 합쳐졌으면. 돌려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러게요. 들어요. 흥미롭네요. 누구는 지금 양배추를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근황은 너무 전문적이라 그러게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것도 뭐, 놀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뭐 이 또한 밸런스라고 믿고 이제 근데, 본론으로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특집화 또 꾸며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AI와 창작. 네, 네, 네. 아, 요거 딴 얘기인데. 네. 방금 양배추 얘기가 나와서 예. 요 사이쯤에 있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그 이용수 작가님이 AI 굉장히 잘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넣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음식의 레시피를 가르쳐주기도 한대요. 오 재밌겠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음식을. 그러면 재밌겠다. 만들어 보셨대요? 그래서 해서 먹어보는데 괜찮대요. 오, 근데 귀찮다. 그대로 해야 되잖아.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원래 물어보지 마세요. 내비게이션도 길만 알려주고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건 해야 되니까 요리도 해야 되는 건가?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제 근황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저희가 슬램덩크 네. 특집 2부를 내용을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이 찐 전문가님과 준 전문가님께서 계속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찐 전문가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슬램덩크. AI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슬램덩크에 대해서 이제 네.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모아졌던 흩어졌던 얘기들을 다시 슬램덩크로 가지고 네네. 와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 얘기를 뭘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네. 전문가님께서 제목이 슬램덩크인데 마지막 슛이 점프슛인 이유가 나는 네, 안다. 나는 얘기를 하고 싶다. 다들 알고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그 네. 이야기를 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해주세요. 네. 몰라요. 빨리 말해주세요. 일단 그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잖아요. 제목이 슬램덩크인데 그쵸, 네네. 그쵸. 마지막 슛을 슬램덩크로 그리지 않은 이유.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됐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제목을 네. 점프슛으로 하면 너무 간지가 그쵸. 안 나서. 그렇긴 합니다. 그가 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특히 슬램덩크로 끝낸 시합이 몇 개 있어요. 또. 그래서 마지막 시합까지 그렇게 끝낼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만화가 마지막 장면을 그릴 때는 작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처음 기획했을 때 내가 이 만화를 왜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보통 그거를 응축하고 있는 형태로 드러나니까. 근데 슬램덩크가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이 만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슬램덩크는 계속 보여줬던 기조가 기본기가 중요해 라는 거를 계속 강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백호에게 슬램덩크가 상징하는 바는 재능 그 자체예요. 백호는 처음부터 농구공을 처음 잡았던 그날 백보드에 머리를 부딪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골대까지 얼굴도 가는데 손이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 농구공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소연이가 처음에 되게 놀라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슬램덩크는 재능 그 자체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해요. 나에게 재능 그 자체 슬램덩크로라는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점프슛은 그 반대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점프슛은 얘가 2만 번의 특훈을 통해서 몸에 익힌 노력을 상징하는 그쵸.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슛은 슬램덩크여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램덩크로 끝내버리면 그동안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그렇게 됐을 되네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재능으로 끝장냈다라는 식의 엔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될 놈 될 뭐 이런. 그쵸. 네. 그래서 백호에게는 피지컬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타고났던 것이 운동 능력 이런 그쵸. 것들은. 근데
세세한 섬세한 기술들이 부족했던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익혀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익힌 슛이에요. 네. 심지어 백호 군단조차도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때 이제 맞아요. 촬영하고 막 같이 합숙하면서 네네. 도대체 왜 싶긴 하지만 친구니까. 고딩이니까. 그리고 소연이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안 선생님이 모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정말 애증이 애증 아니고 애증이 느껴지는 대사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 된 기술이고 자기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끝장을 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회차에 정말 대사 없이 휘몰아치던 스피드한 전개에서 마지막에 네. 한 번 나왔던 대사가 이제 맞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사잖아요. 네. 왼손은 거들 뿐. 그리고 그 영화 극장판에서는 묵음 처리됐지만 맞아요. 모두가 모두가 입모양을 보고 다 아는. 따라할 그쵸. 수 있었던 그 대사가 사람들이 굉장히 명대사로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명대사랑 명언은 다른 거거든요. 아, 그렇죠. 명대사가 꼭 명언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맥락에서 중요한 거라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슬플 때 힙합을 춰가 명언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명대사로 기억을 하고 네, 있는 네. 거는 그 대사가 그 작품에서 쓰인 그 사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왼손은 거들 뿐도 우리가 그 말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건 이 말이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대사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대사가 그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네. 와서 그 위에 얹죠. 그 장면에다가. 네네. 그게 멋있죠. 그래서 백호가 스스로 나는 천재야, 나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야라고 항상 주장하지만 마지막 상황에서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었던 45도 각도에서 서태웅에게 패스를 받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서태웅에게 패스를 받으면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그 대사를 말하고 중얼거리며. 그 슛을 통해서 이기는 장면은 이 만화를 명작으로 만든 장면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봤자 강백호는 재능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잖아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된 건 아니야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노우에다 케이코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권준호의 3점슛 이야기도 네, 했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그 이재민 평론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몇 번 얘기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해남의 신준섭이라는 캐릭터가 네, 있어요. 네. 3점 슈터죠. 그 친구를 그 해남의 남준모 감독이 정대만이랑 비교해서 준섭이는 재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재능은 없지만 매일매일 500개씩의 3점 슛을 해와서 지금 저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해남의 강함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이제 그 저기 박하진 기자가 말해요. 레퍼런스가 막 나와. 박하진 기자는 이제 네. 경태의 누나입니다. 네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해남이라는 팀은 네. 그 현내 최강 팀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있어요. 현내 최강. 예. 그 오리지널 돈의 판에서 최강. 옛날엔 돈의 최강, 네. 돈의 맞아요. 넘버원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요즘은 다 현내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버전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있는데 이제 현내 최강 팀인 이제 해남을 강함을 상징하는 것은 화려한 이정환이나 전호장이 아니라 사실은 노력으로 저 자리까지 온 신준섭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이노우에가 말하고 싶은 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익현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네네. 해남에서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스포츠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작가가 스포츠 만화를 그리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최강팀을 묘사할 때 가장 화려하게 묘사해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넘어서야 하는 최강의 적이니까 네네. 굉장히 화려하게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은 기자들을 몰고 다니고 여성 팬이 엄청나게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플레이도 굉장히 화려하고 막 넘버원 플레이어들이 모여 있는 팀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산왕공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 빡빡이고요. 맞아요. 되게 수수한 느낌이죠. 정우성은 그쵸. 멋진데. 잘생겼을 뿐이죠. 근데 걔가 더 화려하게 그려질 수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걔도 똑같이 빡빡이로 나오고 맞아요. 심지어 산왕은 네네네. 산왕은 모든 선수가 신발도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게 맞아요. 그것도 걔네 입장에선 국산 브랜드인 아식스의 모든 굉장히 디자인이 없다 싶을 정도의 네네. 심플한 라인을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다 똑같고 네네. 유니폼도 사실상 디자인이 없다 싶을 정도 유니폼이죠. 굉장히 심플한 네.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화려하지 않아요. 별로. 물론 신현철은 돔이지만 네. 정우성은 화려하지만 네, 팀 네. 컬러 자체는 전혀 화려하지 않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네네네.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 전날 다 같이 그
스타플레이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선수들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모범생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연출 방식이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근데 해남을 묘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해남 되게 화려하게 네, 묘사했어요. 진짜 화려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해남의 예를 들면 이정환이라든지 능남의 윤대엽이라든지 상향의 김수겸이라든지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때 각 팀에서 제일 중요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때는 모두 그 등장하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할애를 했어요. 맞아. 밑에서 이렇게 로앵글 어떻게 등장했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능남의 윤대엽은 지각하면서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성격을 확 보여주면서 등장을 했죠. 김수겸은 선수겸 감독으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나왔고 이정환은 그 애늙은이 같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엄청 풀샷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뭐랄까 강조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산왕공원만은 처음 등장할 때 모든 선수가 그냥 한꺼번에 등장해요. 너무 재밌다. 응원석에 감독님과 네. 함께 앉아 있는 그 빡빡이들로 한꺼번에 네, 그냥 네, 등장을 네, 해버려서 네. 거기서도 정우성이 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 자체로서 존재하게 만들어 놓지 스타 플레이어 한 명 한 명을 빵빵빵 이런 식으로 묘사를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정석적이었다면 아마 정우성도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적어도 그 씬에선 정우성을 빼놨을 거예요. 어떤 네네, 이유로든 그쵸, 마치 그쵸. 윤대엽이 네네네. 지각한 것처럼. 네. 그랬다가 정우성은 나중에 따로 등장을 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쓰는 게 보통이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정우성도 그 안에 같이 섞여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합 중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강조를 해줬어요. 네, 물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량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도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노ue 다케코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가장 그 뭐랄까 명문 팀이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팀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뉴욕 양키즈거든요. 근데 뉴욕 양키즈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뉴욕 양키즈는 선수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도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뉴욕 양키즈는 등에 등번호 말고 선수 이름이 없어요. 정말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박찬호 선수가 있으면 네네. 팍 61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써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모든 팀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뉴욕 양키즈만은 만약에 박찬호 선수 실제로 양키즈에서 뛴 적이 있어요. 마무리 투수로 말년에 잠깐 뛰었었는데 그때 그냥 등에 61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팀이 중요한 거야라는 거를 그 미국 프로야구를 상징하는 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좀 독특하죠. 우리가 독특하네요. 생각하는 미국은 그런 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막 개개인이 이러면서 한 다 사람 한 튀는 사람.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뉴욕 양키즈는 되게 명문 팀으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팀이 중요한 거야. 너는 여기 네네네. 들어오면 그냥 61번 선수일 뿐이지 네네네. 스타 플레이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라는 식인데 저는 산왕이 보여준 방식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우성은 물론 엄청난 선수지만 여기서의 정우성은 선수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네네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명헌이 실제로 그런 대사를 한번 해요. 상대팀 에이스에게 지는 에이스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 잔인했어. 되게 차가운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도내 대회 현대회죠. 현대회에서 나왔던 스탠스랑 네. 약간 달라요. 윤대엽을 묘사하는 방식이랑 전혀 달라요. 그렇죠. 다들 의지하는데. 윤대엽은 윤대엽이 한다.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윤대엽이 어떻게든 해줄 거야. 윤대엽이 한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정우성에게는 팀원들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지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화려한 최고의 플레이어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뭐랄까 기본기가 중요하고 선수 개개인보다는 팀이 중요해라는 거를 이노ue 다케코는 계속 강조해 왔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것보다 슬램덩크를 묘사하는 방식보다도 네. 레이업 슛을 익히는 방식을 네네네. 마치 필살기를 익히는 과정처럼 묘사해줬던 맞아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장면이 슬램덩크가 아니라 점프슛이어야 했던 거는 되게 그러게요. 당연하게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노ue 다케코의 연출력이 정말 빛났던 거는 사실은 결정적 장면에서의 결정적 슛은 네. 슬램덩크로 가는 편이 그리기가 쉬워요.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점프슛으로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연출력을 풀동원했어야 됐어요. 이 밋밋한 슛을 밋밋하지 않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카메라를 명장면이야. 돌리고 엄청나게 많은 연출적인 기교들을 맞아요. 다 활용해서 네. 그려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노ue 다케코는 계속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끝까지 관철시킨 작품으로서 슬램덩크를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산왕을 얘기를 하셨는데 산왕의 그 뭔가 그 조직을 중요시하는 그런 네네. 문화 그리고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일본적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북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본 내에서도 되게 이다나 있을 수 네네.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스스로도 악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런 식의 그
그 고교라면 산왕이야말로 정말 일본의 문화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식의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90년대 작품이잖아요. 저 8,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네. 동아시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스포츠맨의 정석은 산왕이죠. 그쵸. 그쵸. 네. 머리 빡빡 밀고. 맞아요. 우리 왜냐면 그 머리를 우린 스포츠 머리라고 불러요 지금도. 아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북산이 되게 독특한 팀이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강백호가 모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데니스 로드맨 같은 선수도 NBA에서 이단아였었고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머리 색깔을 화려하게 하고 네네네. 정석적이었던 마이클 조던과 되게 대비되는 팀 동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주인공으로 또 내세웠었고 그래서 산왕전에서 강백호의 기행이 더 빛났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산왕이랑 너무 대비됐기 때문에. 네.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 만화고 그리고 일본을 상징한다고 느껴지는 산왕이 가장 그 상위에 있었는데 그걸 이단아격인 북산이 부쉈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그것도 참 특별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가 이제껏 일본 만화, 스포츠 만화에서 가지고 왔던 어떤 문법을 그리고 또 굉장히 비장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노우에는 아마도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식도 있지 않겠어라고 굉장히 젊은 작가로서의 재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 슬램덩크에 여기저기에 정말 흩뿌려서 네. 한데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원래 모범생은 주인공이 되기 매우 어렵죠. 그렇죠. 왜 모범생이 주인공인 거는 스포츠만한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포츠맨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되게 많이 갖다 놓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하이큐의 경우에 키가 너무 작아로 그냥 시작해 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그 전제가 끝까지 안 무너져. 얘가 키가 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는 뭐뭐가 될 수 없고 맞아요. 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되게 강조하는 게 주인공 만들기에 기본이라서 정우성은 주인공이 되게 매우 어렵죠. 아이실드 22일도 정석적이죠. 그쵸. 그렇게 맞아요. 따지면 정말 네. 미식 축구랑 가장 안 어울리는 맞아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선수를 미식 축구 전장에다 던지면서 미식 축구가 얼마나 거친 세계인지도 강조하고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얼마나 이걸 극복해 가고 있는지도 강조하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는 강백호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에 있는 캐릭터였었죠. 정말 독특하죠. 그 와중에 네. 초보자의 질문이 있는데요. 강백호의 머리는 염색이다, 염색이 아니다 썰 중에 어느 쪽이 맞나요? 염색이 아니잖아요. 염색이겠죠. 아니 근데 빡빡머리 했을 때도 빨간 머리라고 해서 그때 이건 염색 이 아니었다라는 썰이 이런 또 있는데 얘기 뭐 그렇겠지만 사실 관심이 없으시구나. 전문가님이 관심이 없는 영역이었어. 강백호의 머리는 스크린톤이잖아요. 진짜.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백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누군가 길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빨간 머리인데 얘는 머리를 밈으로써 본인의 머리가 원래 붉음임을 뭐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막 그렇게까지 생각이 많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뭐 그 이런. 당시에 네네. 그게 되게 이슈였는데 진짜 얘 근데- 원래 빨간 머리라고 머리 빡빡 밀었을 때 그 장면 나오지 않나요? 뭐 원래 빨갛다. 네. 또 그 염색이라서 그렇다. 뭐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늘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얘는 머리가 빨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야, 튀는 아이 날라리다. 예, 뭐 이런 날라리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저희때 예, 용어군요. 머리를 이렇게 밀고 나니까 진짜 빨간 머리였어? 맞아. 밀어도 뭐 이런 빨갛네. 식으로 뭐 이런. 아니었나? 네, 근데 이노우에다 케이코의 작품 세계를 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빨간 머리였던 사람을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해요. 아 근데 약간의 붉은 굉장히 기가 있다 현실적인 정도로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그리는 타입이다 보니 그러면은 그렇군요. 백호는 머리를 빡빡 깎은 다음에 한번더 염색을 그게 뭐야? 그렇게까지 공들일 일이야? 왠지 제의 같은데 내 머릿속에 백호는 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데니스 로드맨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했다기보다 이제 컨셉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니스 로드맨이 시합마다 머리 색깔을 바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었던 적도 있는데 연두색이었던 적도 있고 굉장히 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던 선수라서 강백호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 얘기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강백호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는지 포인트까지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그 뭔가 슬램덩크가 굉장히 재밌는 지점은 그러니까 좋은 작품인 지점은 성장 서사를 너무 잘 다룬 작품이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이제 송태섭의 극복 서사를 다뤘잖아요. 네. 극장판에서는.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다 강백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성장을 해요.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듯이 서태웅도 성장을 했고 채치수도 성장을 했고 변덕규라든지 그냥 다른 팀 선수들조차도 성장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강백호가 특히 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근데 기술적으로 성장한 것도 분명 있고 심지어는 키도 컸거든요. 좋겠다. 네, 188에서 189.2로 크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맞아요, 이분 진짜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 어쨌든 아무튼.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강백호의 성장은 사회적인 동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사회화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천둥벌거숭이처럼 네네네. 자기만 알고 살던 부모님이 다 맞춰주던 사람에서 그렇죠.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얘는 부모님처럼 날 맞춰주지 않네라는 걸 깨닫고 자기도 친구랑 반쯤은 맞춰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가고 그걸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사회화 동화화돼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겨울왕국에서 그 누구지 올라프가 부르는 노래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과 날 맞추는 것이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 대사는 약간 슬프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백호의 성장 서사를 보면 처음에 1화에서 등장했을 때 강백호가 내놓은 욕망이 뭐냐면 아예 대놓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예쁜 여자와 함께 등교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라고 말해요. 아이고.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근데 귀엽기도 하죠. 네네네. 이게 뭐 젊은 그 뭔가 체인소맨의 덴지의 욕망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결이. 네네네. 물론 시대적인 네네.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적나라하지 않고 풋풋하잖아요. 네. 학교를 같이 가고 싶대요. 그럼 죽어도 좋대요. 귀여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귀여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 네네. 캐릭터였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남자애라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남학생이라면 보통 자기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예쁜 여자애랑 교제를 하고 싶다, 혹은 뭔가 친해지고 싶다 같은 생각은 충분히 다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욕망이고 공감할 수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사사롭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얘가 농구부에 들어간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소연이가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이제 좋아한다고 뻥을 쳐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구부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성장을 하고 하는 과정을 막 우여곡절 거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소연이가 안중에 잘 안 들어오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네. 소연이보다 더 농구가 중요해지는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선수였었고 그래서 네. 서태웅한테 절대로 패스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리한 상황에서 슛을 던지는 선수였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리바운드라는 굳은 일을 하는 선수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싫어하는 서태웅한테 공을 패스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서태웅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물론 욕을 섞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의 장면에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라고 하는 극장판에서 삭제된 그 네. 장면이 강백호가 예전에는 뻥으로 좋아한다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진짜로. 농구를 좋아하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강백호의 성장을 보여주지만 저는 더 중요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산왕전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하나는 산왕전에서 그 신현철의 동생인 신현필이 강백호를 대인 마크를 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강백호를 잘 안 뚫어지니까 확 밀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밀쳐진 강백호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 다들 강백호가 화를 내거나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네. 그 신현필한테 괜찮아 시합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라고 말해요. 물론 턱 밑에 주먹을 대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때리진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아유, 성장이죠. 컸네. 네. 네. 그리고 서태웅이 한번 도발을 했을 때 그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자기 볼을 잡고 참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걸 보면 그 직전에 강백호가 화난 눈빛을 보고 백호 군단이 다들 관객들한테 다들 도망치세요 시합은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걔가 이렇게 볼을 잡고 참는 걸 보고 다들 되게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이었으면 그랬을 선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호열이가 얘기를 하는데 저 녀석 철들었나 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호열이가 아니야 스포츠맨이 되어버린 거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멋있다. 너무 근데 좋다. 거기서 되어버린 거야라는 네, 뉘앙스도 좀 슬프긴 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같이 놀던 친구 그치. 입장에서는 저 녀석은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 라고 건너편에 있어. 네,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장면이죠. 오묘 작가님의 일러스트처럼. 네, 아무튼 그런 식의 그 뭔가 모먼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백호가 성장했다는 포인트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다 화를 참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백호가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던 화가 나면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시합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참을 줄 아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식의 묘사들을 계속 군데군데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화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팀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아까는 되게 사사로운 욕망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팀이 전국 재패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팀이 이번 시합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나는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선수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등을 다치고 나서 나온 것도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요. 없으면 질 것 같아서 나온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제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모습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되게 영웅서사적인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처음에 나왔었던 그 대사 예쁜 여자아이와 같이 등교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에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요.까지 가는 30권의 여정이 강백호의 네. 성장을 쭉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슬램덩크가 아니라 점프슛이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 팀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그렇죠. 안 거죠. 네. 근데 뭐 그 사이가 3개월이니까 빨리 성장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독자들은 그걸 6년 동안 봤으니까. 맞아. 그래서 강백호의 성장을 쭉 보여주는 과정에서 계속 기본기가 중요해, 팀이 중요해라는 거를 이노우에 다케코는 계속 독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건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강백호가 성장을 했다라는 게 가짜 마음에서 진짜 마음을 갖게 됐고 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작은 세계에서 조금 더 공동체 그러니까 큰 세계 속의 나를 인식하고 내 자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 성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 신화나 굉장히 많은 성장물 고전 성장물에서 이런 주인공이 나와요. 강백호 같은. 근데 그게 요즘에도 감동을 주나? 라는 식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재미있네요. 네, 굉장히 옛날 서사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판타지, 네네. 뭐 현대 판타지나 로맨스 판타지나 네. 그 많은 사이다물에서는 사실은 내가 복수하고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나를 괴롭히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이 되든 사회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안중이 없는. 네네. 네, 그냥 우선은 내가 지금 그럼 나는 계속 참고 있으라는 거야? 나 약자? 나 계속 강자한테 맞고 일진들한테 당했는데 그럼 나 가만히 있어? 나한테는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라는 것만 가르쳐 줄 테야? 내 성장이 바로 그거라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옛날식의 성장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그게 성장이지. 그치 피가 끓지. 그때 얼마나 재밌었지 감동적이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그게 요즘에도 통하나? 라는 생각까지 함께 들어요. 요즘 서사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팀을 위해서 팀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 팀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내 팀이 중요했다면 요즘 서사에서는 똑같이 팀을 다뤄도 내 팀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이 팀을 강조하는 이태원 느낌이 클라스가 생각났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강조되는 부분은 그래서 팀원들이 나에게 조력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의 이 큰 우산 안에서 내 아이들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가끔 어떤 놈이 나를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내 팀인 거예요. 원피스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스포츠물로서는 국내 서사에서 딱 떠오르는 게 없었고 저는 지금 그 맥락이 아이돌물로 보이거든요. 아이돌물로 나오는 아이돌 웹소설 네, 그쪽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얘가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챙기게 되고 처음에는 이놈들은 모두 나의 잠긴말이다. 내가 마음껏 이용해주마. 그랬다가 나중에는 막 잠긴말이라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되게 막 챙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보면서 막 드디어 이제 팀의 개념이 팀으로서 받아들이게 됐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람? 이라는 거에는 요즘에도 내 사람이라는 거는 꽤 잘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내 팀이 아니라 나를 주고 내 팀에다가 내가 헌신한다 뭐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희생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뭐랄까요? 거부감? 네, 거부감. 네, 희생, 호구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받아들이는 맞아. 그런 식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으로만 테마를 딱 잡고 이야기를 해봐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러니까 되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사사로운 뭔가 욕망에서 조금 더 거국적인 팀과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간 네. 거잖아요. 비슷한 맥락의 작품을 또 언제 봤었냐면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을 봤는데 파프롬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걔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수학여행을 가서 그 기간 안에 MJ에게 고백한다. 그렇죠. 똑같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애랑 등경 죽어도 좋아. 스파이더맨 너무 슬퍼. 였다가 이제 그때가 그 직전에 이제 아이언맨이 사라지는 네네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에서 출발해서 뭐 히어로로서 활약을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아이언맨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지켜야 하는 히어로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히어로가 되어버린 거야. 그쵸. 네. 정말로 저는 좋아한다고요. 진짜로 좋아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근데 약간 맥락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면 요거는 팀이라기보다는 더 너무 극적이긴 하니까. 그쵸. 근데 네. 어쨌든 맥락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개인적이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과 동경이란 코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욕망이 공감형 욕망에서 동경형 욕망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감형 히어로가 공감형 캐릭터가 동경형 캐릭터로 변모하는 과정을 우리가 되게 성장 서사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슬램덩크랑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스파이더맨은 요즘 작품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에 걸린 건 요즘이니까.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기획 자체는 너무 옛날 옛날이죠. 거니까 훨씬 더 옛날 거니까 네. 이것도 뭐 고전적인 서사이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마블의 히어로물 자체가 다 고전적인 그렇죠.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네. 모두 다 되게 히어로의 저는 그걸 몰아서 봤었는데 네네. MCU를 쭉 몰아서 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시간이 가잖아요. 네, 홈대로 보면 여기쯤에서 한번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같은 스튜디오 작품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정석적인 틀을 가지고 언제 희생한다라는 것까지 거의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고 신화적인 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현대도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가장 보편적이려면 결국은 고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정 타겟을 그러니까 넓게 펼치려면 얇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교집합이 되는 게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냥 약간 드네요. 유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이다물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잠깐은 정석적인 이야기로 유행이 한번 도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 슬램덩크가 다시 막 이슈가 된 것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지금 박스오피스 2위인데 네네. 박스오피스 1위가 타이타닉이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NCT가 캔디를 그 뭐지 리메이크 리메이크해가지고 네네네. 그게 지금 차트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와요. 돌아다니면. 지금이 96년인가? 맞아. 90년대로 97년 정도에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의상 유행도 그렇잖아요. 패션 맞아요. 유행도 90년대잖아요. 맞아요. 뉴진스 네네. SS처럼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 요즘 애들 영턱스처럼 입는다고. 영떡스 너무 옛날이다. 근데 저는 네. 진짜 이게 요즘에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통할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정석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MCU 얘기를 하셨는데 완다비전에서 완다가 네네. 결국에는 그 악당이 빌런이 되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네네. 앞에 스포일러 표시를 했어야 했나? 지난번에 이미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완다는 그 오래됐죠? 빌런이잖아요. 암만. 네. 네. 빌런이 된 지 꽤 됐어요. 네, 닥터 그건 스트레인지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아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네네네. 욕망, 네. 나의 내 얼타리, 가족, 내 내 가족. 가족만의 안위. 근데 히어로라는 어떤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의 임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결같았구나라는 게 완다비전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다비전은 빌런이 될 수밖에 없어. 네가 거기에 머무른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사회 속에서 네 자리가 어딘지를 자꾸만 거부한다면 그만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자꾸 네 것만을 위해서만 애쓴다면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너는 주인공은 아니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그쵸. 걸 받아들여야 히어로가 네. 되는 건 거죠. 이 명언은 세계의 참- 주인공은 아니지. 그거는 이제 명언 겸 명대사죠. 네. 영어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명이 길어요. 네. 근데 요즘 웹소설도요. 그 소위 사이다 서사라 그러고 계속 사이다만 터진다 그러고 하는데 결국 이게 그러니까 작품이 흥행을 하면 좋은 엔딩이 날 가능성이 높지도 않구나. 또 질질 끄는 방법도 뭐 있기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작가가 기획했던 대로 잘 끝나는 그러니까 연재가 중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보통 히트친 웹소설은 다 그렇게 크게 세상을 맞아요. 구하고 끝납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네, 결국은 구해요. 네, 그러니까 대작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초반에 아무리 뭐 그 소소한 욕망 뭐 음. 예를 들자면 이번 삶에는 이제 내가 이따위로 살지 않겠어. 아니면 나는 죽지만 않으면 돼. 뭐 아니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러고 시작을 했어도 끝에 가서는 요글요글하면서 세상을 구해요. 결국은 다 뭐 젠장 내가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들 나 없어도 잘 살아라.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희생도 하고. 네, 요거 관련해서는 작법을 많이 공부해보지 않고 작가가 되어버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오래 연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네네. 인기작이 됐기 때문에 오래 연재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작법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엔딩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네네네. 생각보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가 커졌고 맞아, 이거 맞아. 어떻게 끝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러면 작법으로 가요. 아.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컨닝을 하지 않을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근데 다른 걸 컨닝하면은 표절이지만 작법은 그쵸. 진짜로 참고서니까 음. 거기서 보면 결국은 아 이렇게 끝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왠지 생겨요. 세상을 진짜요? 구해. 그래서 약간 오히려 작가님도 환상 깨는데. 오히려 약간 더 정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향이 좀 아 생기는 진짜요? 거죠. 그렇구나. 뭔가 서운해하시는. 서운했어. 굉장히 서운해졌어.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죠. 저는 뭐.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하거나 아니면 약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꿈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펑 터트려 그러지 버리거나. 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네, 네. 제가 서부교정사자 3년 넘게 연재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뭘 했었냐면요. 이제 이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드래곤볼이랑 이렇게 제가 좋아했던 액션 만화들을 꺼내놓고 주인공보다 강한 적을 어떻게 쓰러뜨렸었는지를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대단하시다.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셀은 죽은 사람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겼고 마인부는 아, 지구인 훌륭하다. 모두의 힘을 합쳐서 이겼고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다 적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지막 장면에서 슬램덩크는 어떻게 끝났었지 이런 거 다 다시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법서를 많이 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정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뒤늦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경우가 비슷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가게 네. 되는 거죠. 아, 이럴 때마다 양세준 작가님 애니어그램 6번이라는 게 드러나요. 아, 그렇군요. 네. 겁이 많다. 불안하면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아, 겁이 네. 많은데 피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네네. 겁은 많은 주제에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안 세워. 그래도 6번이니까 어떻게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도망치는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학교 계단을 막 뛰어서 도망치는 꿈을 꿨었어요. 오. 누구한테 쫓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게 무섭다. 제가 뭔가 계획이 없는데 뭔가에 쫓길 때 꾸는 꿈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뛰면서 알아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언젠가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을 꿔요. 아우 무서워. 그래서 뭔가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쫓기고 네. 있는 상황. 근데 요즘은 제가 걷질 않으니까. 아 그게 바뀌었구나 차로. 네. 전 리스트업하는 꿈 꾸는데 아,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하는 꿈속에서요? 꿈을 아, 꿉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나하나 쓰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내일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내일은 학교에 간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막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해요. 최악이에요. 저는 그런 네. 꿈 안 꾸는데 왜 안 꾸시겠죠? 네. 현실에서 하시니까요.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어머, 내가 되게 무계획으로 재밌다. 살고 있다는 실감이.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뭔가 저는 일정에 쫓기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비슷한 때가 아닌데 같은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나는. 근데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네요. 아니, 저희 오늘 슬램덩크 특집 2부인데 아, 되게 여러 가지의 막 처음에 AI 얘기했다가 아, 그러네요. 아이고야. 잠깐 백호 얘기했다 성장 스토리 얘기했다가 쫓기는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쳐지고 있는데 죄송해요. 피가 둘이라 그래요. 양피. 난 왜 성장하지 않지? 진짜 마음이면 됩니다. 네. 아, 네. 거짓은 아니죠. 거짓은 아니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예정한 시간대로 예정한 내용들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어요. 12부 아닙니다. 진짜 3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 계획대로 간다. 치밀해 제이야. 자, 우선 그러면 정대만 모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모먼트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저번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왜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대만은 굉장히 인기 캐릭터고 그럼요. 사실 인기 캐릭터를 왜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오타쿠였던 존재들은 보통은 인기캐가 최애캐라는 걸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약간 나는 그렇게 일반적인 취향이 아니라고. 막 맞아요.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예, 그런 거 슬램덩크 좀 얘기하면요. 있어요. 네네. 꼭 예. 좋아하는 캐릭터 얘기할 때 막 김낙수 막 그래요, 이런 캐릭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 신준서. 나는 이 작품 정말 구석구석 보고 있어. 맞아요, 너희가 맞아요, 안 본 맞아요. 매력 포인트를 나는 일부러 안다고. 네, 막 다른 이런. 팀 독일 선수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맞아요, 많죠. 맞아요. 그 네, 선수의 네. 멋짐을 너네가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정대만을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건 아닌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간상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영향을 얘는 인생을 망했잖아요. 영향을 일단. 받았다는 건 작가로서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나 서사를 만들거나 할 때 캐릭터를 세우는 방식으로서 잘 쓰는 어떤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미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나한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요. 나는 옛날에 좋아했던 친구한테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얘한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심지어 걔는 나를 좋아했었어. 근데 나는 그때 안 했어. 그리고 왜 끝났어. 그랬대? 건축학개론 같네요. 아, 네네네. 그렇네요. 그런 느낌. 근데 건축학개론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야. 같은 그게 일단 베이스로 깔리는 위에 뭐가 있냐면 아는데 이런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라는 포인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달성할, 그러니까 절망에 가까운 정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랬으면 안 됐고 후회와 절망과 그런 정서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다가 그냥 문득 중얼하면서 하지만 이런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건 있지 라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모먼트를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정대만이잖아요. 그쵸. 비틀거리면 일어나지. 그럼 3초 수술 성공시키지. 네. 맞아요. 포카리도 네, 못 따는 게. 정대만이 천재고 뭐 옛날에 에이스였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랬다가 한번 완전 폭삭 망가졌고 얘는 인생을 잘못 살았고 이거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얘가 체력을 어떻게 뒷받침시켜 체력을 막 무슨 선두 먹어야지 선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선두를 먹을 수도 없잖아. 네. 없어. 얘는 방법이 없어. 너는 네. 틀렸어. 근데 거기서 그치. 근데 그리고 그 뭔가 지금 인간관계도 잘못 살았고 배구부래 축구 배구 단어 농구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안 선생님한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근데 그 안 선생님을 부르는 그 연출 있잖아요. 개그로 더 많이 쓰이지만 그거 되게 심금을 울리는 연출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내고 농구 박살 내고 이제 걔 까이고 막 엄청 얻어맞고 그런 다음에 그냥 시옷 비읍 이러면서 퇴장했어도 되는데 그 순간에 결국은 하지만 이런 나라도 어쩌면 그러면서 농구가 하고 싶어요가 나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대만이 3점 슈터인 것도 너무 잘 만든 너무, 설정인 게 네, 걔는 너무 몸싸움을 좋아요.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걔가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센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너무 거예요. 마음 그때만 아파.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요. 184기 때문에 이게 키가 뭐야? 어느 포지션이든 맡아도 이상하지 않은 포지션이거든요. 이정환이 184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포지션이고 어느 정도 센터도 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던 건데 3점 슈터밖에 할 게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은 슬프다. 자기는 가드만큼 포인트 가드만큼 많이 뛰는 포지션을 맡기엔 이미 체력이 없고 강백호처럼 리바운드라로 뛰어 들어가기에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이미 튕겨 나가는 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2년 동안 노는 동안. 그러니까요. 근데 3점 슛은 기술로 할 수 있는 그게 거니까 너무 좋은 그거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보통 창작에서 꽂히는 포인트는 이런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포인트에 되게 이런 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걔는 이런 나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사가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겐 링밖에 보이지 않아라는 대사가 맞네요. 정확하게 딱 그거 나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좋아합니다. 이번에 거짓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채팅창에서 말씀드렸었지만 네. 그 선왕전이 78대 79로 이긴 경기인데 네네. 그 79점 중에 25점이 정대만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한 3분의 1에 가까운 득점을 혼자서 한 거죠. 그 체력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대만을 좋아하는 걸 숨기지 않기로 하셨군요. 아, 네, 뭐 그렇다치죠. 말이야. 저것도 가짜 마음에서 저것도 진짜 성장서사죠. 마음으로. 가짜 마음에서 진짜 스스로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감추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그 이제 어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하실 건가요? 네, 뭐라고요? 전 희생하지 않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희는 주인공 안 할래요. 진짜 주인공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안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렇네요. 이웃 학교의 에이스 선수가 최고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요? 윤대요. 그냥 최고야. 윤대엽은 뭐 마지막까지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있잖아요. 시신 걸로. 그러니까요. 아, 최고야. 그렇게 진짜 살아야지. 윤대엽은 정체가 뭐예요? 그냥 몰라요. 아 근데 이노우에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괜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노우에 다케코가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되게 매력적으로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요? 베가본드에서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저는 그런 모먼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베가본드에서 슬램덩크에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튀었습니다만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그럴 때가 캐릭터인가? 요시오카 세이지로 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말할 줄 친구가 알았어요. 마치 윤대엽처럼 맞아. 네. 남들은 다 수련하고 있을 때 맞아. 술 먹으면서 술 먹을 기생집 때, 같다고 막 맞아, 이런 맞아. 캐릭터인데 진짜 싸움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캐릭터에 멋있었던 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무사시를 불러내서 네. 자기 스스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때는 한다. 라고 하는 그것도 모먼트. 멋지다. 할 때는 한다. 네, 윤대엽도 시합 중에는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네. 그 외의 장면에서 항상 거의 들어 누워 있거나 그렇죠. 나타나거나 네, 늦게 오거나 맞아요. 낚시하고 책임져 있지만. 주는 선수죠. 네. 윤대엽은 합니다. 국회의원. 유세하러 안 나올 듯. 그럴 것 같네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윤대엽은. 네, 걔는 공동체랑 관련이 관련이 없는데 없네. 상대팀 에이스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네. 그럼 저희 네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되게 잡다한 것들이었어요. 이거 네. 해볼까요? 뭐였죠? 기억 못함. 사위 삼고 싶은 아! 캐릭터와 그렇지 않은 캐릭터? 네, 이거는 왜 얘기가 나온 거냐면 난데없이 네. 제가 얼마 전에 권준호를 그렸거든요. 네. 권준호를 그리는 거를 방송을 켜놓고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오묘 작가님을 위한 친구비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그때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린 에디링 작가가 들어와가지고 네, 네. 저한테 난데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위 삼고 싶은 캐릭터와 사위 삼고 싶지 않은 캐릭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딸이 없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종범 작가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이종범 작가님이 채치수 아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채치수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다르죠. 그렇죠. 남다르죠. 네. 아 왠지 알 것 같아. 네, 네. 이유는 말하지 네, 않겠어요. 모두 아실 테니까. 네. 근데 채치수도 사위 삼고 싶은 캐릭터에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괜찮아요. 굉장히 책임감 있고 맞아, 능력 맞아. 있고. 근데 누군가 제가 권준호 그리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권준호가 1등인 것 같다로 바뀌었어요. 채치수보다. 저도. 왜냐면 채치수는 무서워. 아니 그리고 채치수는 좀 섬세함이 부족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라고 네. 혼자 다 끌어안고 있을 것 같아. 말 뭔가 안 집에 하고. 와서도 묵묵하게 막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럼 먼저 잔다. 막 이러고 들어가고 막. 걷지 못해도 먼저 좋다. 잔다. 안 좋아. 걔는 진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안 돼,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권준호는 뭔가 대화도 통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머리도 그렇죠. 좋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사위 삼고 싶은 캐릭터는 권준호가 아닌가.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네. 다 한 마음이지 않을까. 두 분 어떠신가요? 심지어 딸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네요. 아니, 저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정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정대만이 꼴찌였습니다. 저는 사위 삼으면 안 되는 캐릭터. 그 애랑 반찬 줬을 때 쟤는 왜 소세지 2개고 난 하나냐고 집 나가래요. 그냥 소세지를 주면 정대만이요? 되잖아요. 강백호가 주면 아니라? 아니요 정대만이요. 어. 강백호는 그냥 그 자리에서 화내고 울고 그러다가 그래도 널 좋아해라고 말하면 활짝 웃으랬는데. 아 맞아. 네, 정대만은 그러고 나서 씁쓸하게 웃음 짓고 출근했다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연길이 만나서 술 한 잔. 그러니까 애초에 소세지를 주라고. 저는 그래서 사위 삼기 싫은 캐릭터가 최하위가 정대만 아니고 전 윤대엽이에요. 낚시하러 가겠다. 맞아, 낚시꾼은 집에 들이는 거 아니랬어. 자고로 낚시꾼은 안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속도 알 수 없고. 맞아요. 네. 맞네요. 윤대엽 네. 좀 약간 별로다. 좀, 네. 그 누가 그 예전에 그 결혼하고 싶은 슬램덩크 캐릭터, 결혼하기 싫은 슬램덩크 캐릭터 투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결혼하기 싫은 캐릭터 윤대엽의 이유에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혼인신고서에 내 이름 잘못 쓸 것 같다. 가능해. 신랑 윤대엽 아직 안 왔습니다. 결혼식에도 늦을 사람. 적어도 와이프 생일은 몰라. 그건 확실히 모를 거야. 윤대엽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나쁜 남자네요. 근데 그러면서 잘 이게 넘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게 더 그래요? 이제 나쁜 부분이지. 네. 진짜? 네, 그러니까 하하 막 이러면서 생일을 잊은 데 대한 이제 그러면은 화낼 수 없게 만들겠지. 사위 틀림없이. 삼고 싶은 캐릭터 진짜 없으세요? 사위 삼고 그건 권준호 아니에요? 그거는 권준호세요? 네, 그건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상인이 별로 없어요. 코트 안엔 거의 없어요. 별로 코트 없어. 밖에서 찾아야 돼. 그렇네요. 맞네요. 누구예요?
권준호예요? 네, 저도 권준호. 와. 안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 안 되는 사람. 아니요, 강백호도 귀여워요. 뭐 물론 바깥까지 나가면 철이 뭐 이런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아이고야. 네, 약간 연기를 싫어질라 그래. 너무 좀 친구만 알아서 분명히 가정에 소홀할 거야. 맞아. 네. 그 뭔가 마누라 생일에도 전화 오면 나갈 거야. 맞아. 대만아 뭐라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날이 대만이가 소세지를 못 받은 날이고 맞네요. 이렇게 서사가 이어지네. 맞네요. 사위 네. 상대방을 뭘로 보는 거야? 아마. 폭력적인 캐릭터들이 워낙에 많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위 삼고 싶지 않은 캐릭터는 맞아. 너무 많죠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딸이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건 저밖에 없군요. 네네. 네. 그건 어때요?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는 말씀 못 드렸었는데 나중에 생각난 건데 네. 직장 상사로 좋은 캐릭터 각 팀 주장 중에서 뽑는다고 하면 이라고 했는데 있어요? 예를 들면 채치수, 변덕규, 뭐 네. 이정환, 김수겸. 뭐 김수겸, 다 너무 무섭다. 이명헌, 무섭네요. 저는 이정환. 해남의- 김정환이라고 해남의 했어요? 네, 이정환. 이정환은 정말 좋은 리더긴 하죠. 네, 저는 이정환은 이정환이 선수들을 좋은데요. 다그치지도 않고 어. 선수들의 그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말을 맞아. 많이 아, 훌륭한 리더. 네. 그럼 저도 거길로 갈래요. 해남의 이집 선수라면 막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많이 해주죠 보통. 그러니까 그 최칠수는 좀 싫은 게 자기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려고 그러니까. 하고 너무 비장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남들 그 내용에서도 나오잖아요. 너만 왜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비장하냐. 그래서 비아냥도 많이 당하는데 그 비장함이 만약에 내 상사라면 나도 되게 목표 의식을 갖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지만 너무 상대방이 비장하면 기가 죽어서 열심히 하고 그쵸. 싶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저는 이제 만화를 하니까 진짜 예를 들면 만화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젠지수를 생각해봤더니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작화는 조잡해. 뭐 그래놓고 어디서 누가 내 욕하면 네. 세준이는 선을 잘 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거 하겠지. 너무 하지만 좋아. 나 앞에서 계속 혼낼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 자존감 다 뭉개놓고. 근데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도 너무 좋다. 세준이는 손을 잘 씁니다. 그럼 난 뒤에서 들어야 되잖아 그거 듣고. 울면서 맞아. 너무 옛날이야. 30년 전 패턴이야. 네, 저는 그때 이정환 그 해남 스타일이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다들 생각하는 건데 이정환 내 집은 잘 살 거라고. 맞아. 여유가. 서핑을 하고. 맞아.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운동복도 이렇게 살짝 걸치잖아요. 그것도 너무 뭐랄까. 그 오빠 같았어. 네, 되게 나이 있는, 에넬근이. 네, 에넬근이 그리고 또 집안도 좀 여유로운 그냥 80년대 일본 부자 느낌 있어요. 있어요. 썬텐하고. 그러니까 서핑이 취미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정환. 이정환이 사실은 정석적이죠. 네. 그 변덕규에 대해서 제가 근데 그 채팅에 그게 올라왔을 때 그림 그리는 중이라서 제대로 못 봤어요. 네네네. 채치수랑 변덕규밖에 못 봐가지고 네네네. 둘 중에 고르면 변덕규일 것 같은데 그랬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재민 평론가님이 네. 채팅창에다가 네. 횟집에 취직하셨습니다. 진짜. 아 그렇구나. 그분은 횟집에 있겠지. 그렇네. 재밌어요. 너무 이런 기타 캐릭터들 막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게 재밌는데 그럼 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네요. 네. 밥상 차려서 막 네.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캐릭터. 대만이를 먹여야지. 아니면은 차려놓은 밥상 뺏고 싶은 캐릭터. 둘 다 대만이요. 먹이고 뺏는다. 아니면 빼앗았다가 먹인다. 아니면은 근데 먹이고 싶은 캐릭터에는 강백호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강백호도 뭔가 그런 결핍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잘 먹을 것 같잖아요 일단. 맞아. 엄청 되게 보람이 맛있게, 느껴지게 그쵸? 먹겠죠. 엄청 맛있게 잘 먹을 타입이죠. 양혜숙 작가님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대만이를 먹여서 체력을 좀 보충을 시켜둬야 얘가 진짜 또 깨작거려. 그렇겠지. 인삼 들어간 거 쓴데. 연길이한테 주고. 살 많이 붙어 있는 뼈 버리고 막. 아유 그러니까 연기대가 옆에서 대추는 먹는 거 아니래. 걔는 왜 따라왔어?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밥상을 빼앗겠네요. 그만 먹어 하면서. 아니 그래도 먹여야죠. 아 그런가요? 너 그렇게 먹을 거 먹지 마. 먹여야 합니다. 그럴 것 안돼 같아. 안돼. 저는 밥을 먹이고 싶은 캐릭터는 한결 같았어요. 김수겸. 왜요? 수겸이.
수겸이 좀 안쓰럽지 않아요? 아 너무 그야말로 정말 많은 걸 짊어지고 있죠. 네, 짊어져서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밥 많이 이렇게 먹어. 차려주면서 좀 내려놔라. 힘들지. 너 많이 혼자만 먹어. 그렇게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엄마의 그러니까 마음. 치수의 그 책임감과 이 수겸이의 책임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겸이는 좀 더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코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인데 이름도 선수겸 감독이고 너무해. 네, 그리고 너무해. 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속물 같지만 좀 챙겨주고 싶은 외모잖아요. 선물 그게 같다길래 무슨 치수랑의 차이라는 거구나. 치수는 안 불쌍하고 네, 치수는 좀 안 불쌍하게 생겼다. 네,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치수는- 이종범 작가님 때문이야. 치수는 집에서 잘 얻어먹고 있어요. 밥도 2그릇씩 먹고.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수겸이는 좀 안쓰러워요. 늘 어릴 때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안쓰럽고 뭔가 그 연민이 자꾸 생겨서 자꾸 신경 쓰이는 친구. 또 있어요 저. 네. 황태산. 황태산. 황태산도 신경 쓰이는 캐릭터죠. 맞아요. 황태산도 되게 꽁한 면이 있고 챙겨주지 맞아. 않으면 안 될 타입이고 챙겨주면 그쵸. 또 되게 좋아할 타입이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수겸이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잘 제가 먹었습니다 계속 하고 싱긋 웃으면서 나가겠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 보면 돈이 있어. 죄송해요. 왠지 또 아, 괜찮습니다. 돈을 놔두고 나갔어. 왠지 이제 그럴 또 것 같아. 편집 당한다. 어떡하지? 나 또 편집 당하겠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때리시는 건데 통통통. 근데 편집을 해놓으니까 진짜 세게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맞아, 거의 막 지난번 영상에서 막 아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번에는 되게 화가 나서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라는 거고. 화가 나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웃기니까 막 이렇게 요즘에 그 약간 그 유치원생들한테 보통 가르치는 거 아니야?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가 불현듯 나네? 현타가 오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친구의 죄송합니다. 체액회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화해하고 다시 친구가 됩시다. 네, 뭐 그러신 걸로.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이 장면 편집된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또 뭐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하고 싶은 캐릭터 이런 거? 내 아들이었으면 하는 캐릭터? 내 아들? 아들. 내 아들? 아들. 권준호? 아들이어도 권준호예요? 모르겠네요. 아 친구 삼고 싶은 캐릭터 친구 그거였어요. 삼고 싶은 캐릭터. 친구. 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음. 친구 삼고 싶은 캐릭터는 저는 태섭이랑 달재. 태섭이랑 달재. 네.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친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호열이니까 호열이가 생각나는데 호열이는 내가 백호가 아닌 이상은 나랑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죠. 느낌이고요. 나를 데리고 백호 응원하러 가겠지. 그리고 저기 영걸이도 생각나는데 영걸이도 역시 내가 대만이가 아닌 이상은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구 삼고 싶은 캐릭터는 저는 달재랑 태섭이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태섭이가 어느 부분에서 재밌을까요? 달재 친구라서 그런가? 아니죠, 저기. 달재를 되게 친구로서 되게 좋게 그런 것 같아요. 평가하는 저는. 이유는요? 전 달재라는 인간 자체를 좋아해요. 어. 달재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되게 슬램덩크에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풍전이랑 시합할 때 그 모두가 막 야유를 하고 막 그래서 선수들이 다들 약간 화도 나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감독님이 달재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왜 근데 준호 형이 아니라 달재지? 그랬더니 준호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드가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달재가 은근히 되게 대담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야유를 해도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거야 그치, 라고 그치. 말하면서 회장신으로 네. 정대만한테 맞아.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고개 숙이면서 고개 인사하는 숙이는 장면이 애가 있거든요. 달재였죠. 그게 그리고 한 대 맞았죠. 맞아. 괜찮아. 그 아무튼 그런 장면들 보면 달재가 되게 올곧고 저 지금 잊고 멋있어요. 있다 생각났어요. 달재 일본에서 되게 못생겼거든요. 네?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띄워주세요. 달재 일본에 첫 등장할 때 눈이 케이코이 이렇게 처음 원래 그건 끝까지 계속 그런데 처음엔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주요 캐릭터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린 그냥 기존의 농구 부원으로 그냥 그렸던 캐릭터였던 건데 갈수록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달재한테 애정을 좀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서 그리고 태섭이가 나오면서 태섭이 친구로서 또 역할이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서 좀 귀여워졌죠 달재. 귀여우면서도 되게 믿음직한 친구죠. 달재와 태섭이. 네. 네, 양 작가님은요? 저는 한나 아닐까 싶은데. 한나? 네, 좋지 한나 않나요? 좋죠. 되게 한나 너무 정말 좋죠. 잘할 것 같고 네. 되게 쿨하고.
한나는 왠지 누나 삼고 싶은 캐릭터. 그쵸, 언니였으면 좋겠어요. 선배, 손잡도 잘 선배. 때려주고. 언니였으면. 맞아. 한나는 진짜 언니라면 되게 좋을 만한 캐릭터. 제가 언니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오빠도 없거든요. 저 홍련지 언니가 있어.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항상 그런 한나 같은 언니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는 뭐 수겸이? 남사친. 네, 아니요. 수겸이는 좀 안쓰러워서 좀 아들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안쓰러워서 남사친 챙기다가 약간 잘 되는 케이스. 아니요, 저는 그런 되는구나. 캐릭터에게는 애정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남사친이 아니라 남자친구인 거예요? 네, 남자친구는 태섭이. 네, 어린 시절에 뭔가 꿈을 이뤄보겠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뭐라 그래야 되나, 한나가 아니셔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군요. 아이, 한나로 다시 빙의해야겠다. 환생한 건. 그럼 태섭이 같은 사람인 거니까. 네네네. 태섭이, 암만. 태섭이나 저는 백호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됐네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네. 묘하다. 남자친구는 태섭이고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는 백호. 왜냐면 그냥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얘는 되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지르고. 맞아, 어디로 튈지 네, 그러면서 네, 은근 네. 다루긴 쉬운 캐릭터. 맞아. 정말 그래서 통제 불능이냐면 그렇진 또 그렇지 않아요. 않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같이 옆에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네. 무슨 말씀?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네. 방금 얘기하신 게 되게 정석적인 게 사람들이 송태섭이랑 한나는 언젠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소연이랑 백호는 영원히 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소연이가 백호를 너무 친구로만 생각하고 맞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이벤트가 하나 있기 전에는 쉽지 네. 않죠. 뭐 세상이 뭔가 끝나는 서든데스 같은. 아니 뭐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구나. 되게 이루어지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연이는 진짜 소태웅이랑 잘 되나?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소태웅은 농구공이랑 결혼할 거예요. 걔는 안 돼요. 소태웅은 틀렸어. 그래요. 농구공 이렇게 그래. 하는데. 소연이는 알아서 또 뭐. 소태웅도 그 결혼기념일에 윤대엽이랑 1대1 하러 갈 타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네. 헤이. 아유, 그렇네. 근데 진짜 만약에 서태웅이 내 아들이라면 별로 그렇게 달갑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걱정되죠. 일단 졸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그리고 맞네. 자식에 대해서 제일 싫은 거가 위험한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오은영 네. 박사님 찾아가서 상담해야 돼. 그래야 될 것 아이가 같아.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졸면서 자전거도 타고요. 그건 좋은 거예요. 막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해서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요? 맞나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네. 네, 뭐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 나누면서 슬램덩크는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슬램덩크만을 가지고 특집을 하는 건 여기서 끝내더라도 네. 다른 어떤 주제로서 저희 오늘 얘기한 것만 봐도 성장 장르 한번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성장 장르의 주인공. 근데 이런 지점이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요즘은 어떤 식의 세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하이큐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작가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슬램덩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여러 없죠. 면으로. 같은 잡지이기도 그래서 했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초반 세팅에서는 굉장히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를 의식해서 잡은 게 보이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서사가 진행될수록 완전 딴 길로 가거든요. 캐릭터들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꼭 보고 그것도 저랑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격톡을 해주십시오. 하이큐 굉장히 길죠. 오늘 그러니까 요즘 슬램덩크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슬램덩크 요즘 또 이슈긴 하니까.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룰 만한 장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은수저를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성장 서사죠. 네. 한번 하이큐를 읽으세요. 알았어요. 하이큐를.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알았어라고 얘기해보네. 예, 한나 언니. 네, 알았습니다. 네, 꼭 하이큐를 저희가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죠. 한번. 어깨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 죄송해요. 너무 길어요. 40 몇 권이죠. 네, 깁니다. 네, 어느 한 텀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그것도 괜찮다. 음. 하이큐도 오. 슬램덩크도 2부작으로 했으니까 아, 하이큐도 네네네. 예를 들면 한 20몇 권까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아 좋죠. 이제 네, 이야기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거기까지만 보고 이야기를 해서 뭐 너무 이런 좋죠. 캐릭터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이제 끝까지 다 본 양혜석 입장에서. 작가님 보면서 네. 이제 후후 웃으면서 저희 얘기를 아마 들으시겠죠. 아니 저는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아마 매칭이 되실 거예요. 아 얘는 음. 슬램덩크의 예고, 얘는 슬램덩크의 예고, 계보라는 게 얘는 있으니까. 예고. 음. 네, 그게 아마 잡히실 건데 굉장히 역시 슬램덩크가 큰 영향을 줬구나 싶거든요. 아, 네. 딴 얘기인데 근데 혹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풀어내는 방식이 좀 그쵸, 달라서 그쵸. 그게 재밌어요. 우시지마라는 캐릭터가 서태웅 형 있죠. 캐릭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친구는 없어요. 아. 네, 슬램덩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작가도 걔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어. 그렸어요. 네. 제가 그게 왜 재밌어요. 우시지마 캐릭터에 대해서 거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을 하냐면 네. 저는 서부정사 처음 연재할 때 비영이라는 캐릭터가 서태웅 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네. 서태웅과 비슷하게 보일까봐 어떤 다른 장치들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댓글들에서는 이미 슬램덩크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겠지만 네, 네. 슬램덩크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뭐 누구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음. 나오잖아요. 첫 화에 네, 항상. 네. 근데 우시지마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채꾼 우시지마인 줄 알고 아, 어쩌다가 얘가 그렇게 보인다고라는 그러니까. 생각에 진짜 당황을 그러셨겠다.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검색해봤더니 하이큐에 우시지마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아, 그거는 납득이 가요. 얘도 되게 검은 머리에 시크한 캐릭터구나라고. 네, 말수가 적고 음. 목적지향적인데 되게 그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많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의외로 되게 단순한 캐릭터. 네, 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재미있는 다음 화에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일단 네, 저희가 20몇 언젠가. 권 정도는 읽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분이 좀 네. 한가해지시면 네, 언젠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척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따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한번.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슬램덩크 특집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난지였고요. 양혜석.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